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투자판에서 가장 빠르게 돈이 움직이는 순간이 언제냐면 규제가 바뀌는 순간이야. 지금 AI 시장이 딱 그 순간을 지나고 있거든. 일론 머스크의 XAI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 차원의 AI 규제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야. 이게 단순히 법정 싸움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사실 이건 앞으로 AI 투자 판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이야.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기업과 쓸려나가는 기업이 완전히 갈려 수혜주와 피해주가 극명하게 나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야. 이 소송 결과에 따라 AI 투자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거든.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어. 워크데이는 소송 하나에 19%가 빠졌고 테슬라는 15%가 올랐어. 같은 AI 산업인데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올라.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오늘 다 알려줄게. 이런 규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흐름을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규제가 바뀌는 시기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정보를 늦게 받는 거야. 뉴스가 나오고 나서 분석하면 이미 늦어. 그래서 실시간 공유가 중요한 건데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 AI 규제 전쟁의 실체부터 숨겨진 수혜주,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전부 알려줄게. 1교시에서는 이 소송이 왜 터졌고 어떤 의미인지 뜯어봐. 2교시에서는 규제 뒤에 숨은 진짜 시장 신호를 잡아내고 3교시에서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공개할게. 끝까지 보면 오늘 이후 AI 종목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딱 15분만 집중해.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AI 규제 전쟁이 왜 터졌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먼저 배경부터 이해해야 해.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거든.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통일된 AI 규제법이 아직 없어.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이 먼저 자기네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2026년 4월 초 일론 머스크의 XAI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 미국에서 주 차원 AI 규제법에 소송을 건 건 이번이 처음이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한 기업이 주정부를 상대로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싸움을 건 거야. 그냥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규제법 자체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나선 거지.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는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이 소송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AI 규제의 판 전체가 바뀌는 거야. 캘리포니아가 뭘 했냐면 AI 모델을 만들 때 훈련 데이터를 전부 공개하라고 한 거야. 쉽게 말해서 AI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라는 법이지. 비유를 하나 들어줄게. 네가 요리사인데 손님이 레시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거랑 비슷해. 그 레시피가 회사의 핵심 비밀인데 전부 까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반발하는 거야. 특히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게 혁신을 막는다고 보는 거지. 겟AI 측은 이걸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AI 개발 과정을 전부 까라는 건 혁신을 막는 거라는 논리야. 캘리포니아 주정부 입장은 반대야. AI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 원인을 알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지.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시장은 이미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어. 근데 웃긴 건 소송을 걸자마자 XAI 기업 가치가 56%나 뛰었어. 테슬라 주가도 소송 뉴스 이후 15% 올랐고 거래량은 25%나 증가했지. 이게 왜 이럴까? 시장은 XAI가 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규제가 무너지면 AI 개발의 자유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게 바로 XAI고 그 지분을 가진 테슬라인 거지. 시장이 법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야. 이 흐름을 읽어야 해.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 워크데이라는 회사가 AI 채용 도구 때문에 집단 소송에서 졌거든. 워크데이가 어떤 회사냐면 HR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야. 기업들이 직원 채용할 때 AI로 이력서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툴을 만든 거지. 근데 이 AI가 특정 인종이나 나이대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필터링을 했던 거야.
그리고 법원이 워크데이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거지.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AI를 만든 회사가 직접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 거야. AI가 사실상 채용을 결정하면 그건 실질적 통제력이 있다는 뜻이래. 이걸 쉽게 풀어볼게. 네가 로봇 팔을 만들었어. 그 로봇 팔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어. 그럼 로봇 팔을 쓴 사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AI도 이제 그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한 거지. 이 판례가 왜 무서운지 알아? 앞으로 AI를 만드는 모든 회사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거든. 이 규제 전쟁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종목과 반대로 타격받을 종목이 있어. 그건 뒤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지금까지 1교시에서 알아본 핵심 2가지를 정리해 줄게. 첫째, XAI 소송은 AI 규제법 자체를 뒤흔들 역사적 사건이야. 둘째, 워크데이 판결은 AI 개발사도 책임을 지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어.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2교시에서는 이 흐름이 만드는 진짜 신호를 잡아볼 거야. 자, 2교시 들어간다. 규제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신호를 지금부터 뜯어볼 거야. 1교시에서 사건의 팩트를 봤다면 2교시에서는 그 사건이 만드는 파급 효과를 볼 거야. 투자에서 중요한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어디로 돈을 몰고 가냐거든. 규제가 바뀌면 생존하는 기업이 달라지고 생존하는 기업에 돈이 몰려 그 흐름을 미리 잡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어. XAI, 설명 가능 AI라는 개념이야.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판단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기술이지. LIM이나 샤프 같은 기술이 대표적인데 AI가 어떤 변수에 얼마나 가중치를 뒀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원에서 이 기술을 증거로 인정하기 시작했거든. 비유하자면 판사가 AI한테 판결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AI를 가진 회사는 살아남고 그게 안 되는 회사는 소송에서 지는 거지. 그러니까 XAI 기술을 갖고 있냐 없냐가 앞으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조건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규제가 만드는 새로운 투자 기준이야. 블랙박스 AI는 규제 위반 리스크가 아주 높아. 반면에 설명 가능한 AI를 가진 회사는 법정에서도 규제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XAI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소송 피고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XAI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거야.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기술을 가진 회사를 골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워크데이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 사람이 AI 결과를 검토한다고 해도 그냥 고무도장만 찍는 수준이면 인적 개입으로 안 본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AI 결정 앞에 사람을 하나 세워두고 우리는 사람이 최종 판단한다고 주장해왔거든. 근데 법원이 그 꼼수를 인정 안 한 거야. 실질적으로 AI가 결정하면 사람을 세워놔도 AI 개발사가 책임진다는 판례가 생긴 거지. 이 판례 하나가 미국 AI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어. 채용, 대출, 의료, 보험 할 것 없이 AI를 쓰는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거든. 이 흐름이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야. 한국도 AI 기본법이 4월 22일부터 시행되거든. EU는 이미 GDPR이라는 강력한 데이터 규제법을 시행 중이야. 미국이 뒤따라가고 있고 한국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글로벌 AI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거야. 이건 특정 나라 종목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AI 주계 파급이 간다는 뜻이야.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의 GDPR 방향으로 강화되는 거야. 쉽게 말해 AI를 쓰기 전에 먼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지. 기존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책임을 물었어. 이제는 쓰기 전부터 안전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훨씬 늘어나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AI 기본법 시행 이후 국내 AI 관련주 거래량이 75%나 늘었어. 그런데 평균 주가는 오히려 8% 빠졌어.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야. 규제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규제를 맞출 수 있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자본력이 있는 대형 빅테크는 버티지만 중소 AI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30% 이상 늘어나면 이익률이 낮은 중소기업은 버티기가 힘들어. 이게 AI 산업 내 양극화를 만드는 거야. 이 구조를 이해하면 투자 방향이 보여.
자본력과 법무 대응 능력을 갖춘 빅테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 나스닥 AI 지수는 올해 3.8% 올랐는데 VIX 변동성 지수가 18에서 22로 뛰었거든.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불안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런 장세는 무서운 장세야. 방향을 잘 잡으면 수익이 크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도 커. AI 테마 PER이 45배에서 52배로 뛰었다는 건 기대가 이미 많이 반영됐다는 뜻이거든. 즉 지금은 그냥 AI 종목이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AI 종목인지를 따져야 하는 시점이야.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는 오르는데 불안감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규제 변수 하나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지.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야. 누군가는 이 혼란에서 큰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크게 당하는 거야. 차이는 딱 하나야. 정보를 먼저 갖고 빠르게 판단하느냐 못하느냐. 이 판단의 근거를 오늘 다 알려줄게. 골드만삭스는 3월 리포트에서 이렇게 분석했어. 워크데이 같은 소송 패턴이 확산되면 빅테크가 수혜를 받고 중소 AI주는 20%까지 밸류가 떨어질 거라고.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320로 올렸어. XAI 소송 승소 가능성을 65%로 보고 있고 승소하면 규제 완화로 PER이 60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한국 쪽에서는 삼성 SDS 같은 빅테크 계열 AI 기업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공통적으로 자본력과 법무 대응력이 있는 대형 기업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야. 여기에 더해서 XAI와 스페이스X의 합병 논의도 진행 중이야. 이게 성사되면 머스크의 AI 제국이 한 단계 더 커지는 건데 리스크도 있어. 스페이스X가 따로 규제 조사를 받고 있거든. 합병이 무산되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 6월이 합병론이 마감 시점이야. 이 이벤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해. 합병이 성사되면 우주 데이터와 AI 분석이 결합돼서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 반대로 무산되면 단기 변동성이 클 거야.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해.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이 7월로 예정돼 있고 5월에는 연방 AI 규제 청문회도 열려. 여기에 금리까지 4.5%로 올라갈 수 있어서 AI 밸류에이션의 압박이 될 수 있지.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쌓여 있는 상황이야. XAI가 소송에서 이기면 AI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주가 20% 이상 오를 수 있어. 반대로 지면 규제가 강화되면서 AI 산업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야. 이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석 달의 투자 성패를 가르는 거야.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약속한 수혜주와 피해주, 그리고 대응 전략, 지금 전부 공개한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앞에서 배경과 분석을 다 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리해줄게. 수혜주 먼저 볼게. 그 다음에 피해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이야. 노트 있으면 지금 꺼내. 먼저 수혜주부터 갈게. 직접 수혜주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야. XAI가 비상장이라서 지분 노출은 테슬라를 통해 가능하고 규제 완화 시 GPU 수요가 폭증하니까 엔비디아도 직접 수혜를 받아. 간접 수혜주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지분이 있고 구글은 자체 AI인 제미나이의 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PER을 보면 테슬라가 62배로 제일 높고 구글이 25배로 제일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글이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어. 엔비디아는 소송 뉴스 이후 하루 만에 4.2% 올랐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30%나 늘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AI 규제 전쟁에서 빅테크 우위를 그대로 누릴 수 있지. 엔비디아의 핵심 논리는 이거야. AI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들이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려고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써야 해.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면 더 많은 GPU가 필요해. 그러니까 규제가 강해질수록 엔비디아가 더 많이 팔리는 구조야.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를 동시에 갖고 있어. 규제 대응 비용을 클라우드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A주례로 몰리는 거야. 반대로 피해주도 확실해. 워크데이는 AI 채용 소송에서 지면서 주가가 19% 넘게 빠졌어. 한국에서는 더존 비즈온 같은 AI 소프트웨어주가 AI 기본법 시행으로 규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 워크데이는 단순히 주가가 빠진 게 아니야.
추가 벌금 리스크가 남아있고 비슷한 소송이 더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거라서 당이 반등을 노린 추격 매수는 정말 위험해. 이런 종목은 판례가 확정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 게 맞아. 더존비즈온도 마찬가지야. AI 기본법으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걸 전가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해. 대응 전략은 이래. 빅테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XAI 기술을 적용한 기업에 주목해야 해. 반대로 중소 AI주에 몰빵하거나 소송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 지금 장세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거야. 규제를 버틸 체력이 곧 경쟁력이야. 체력이 있는 기업은 규제가 강해질수록 경쟁자가 쓸려나가서 오히려 시장 지배력이 커져. 그래서 규제 충격기에 빅테크로 돈이 몰리는 거야. XAI 기술을 가진 기업을 고를 때는 단순히 기술이 있냐 없냐만 보지 말고 그게 법정에서 인정받은 수준인지를 봐야 해. SHAP나 라임 기반의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업이 훨씬 안전해. 특히 시간 순으로 봤을 때 5월 청문회, 6월 합병 마감, 7월 판결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있어. 각 이벤트마다 시장이 출렁일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핵심이야. 지금 당장 전부 사는 건 위험해. 7월 판결이 나올 때까지 3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야. 5월 청문회 결과가 나오면 시장이 한번 흔들려. 그때 흔들리는 걸 기회로 보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면 돼. 6월 합병 결과가 나오면 또 한 번 방향이 잡혀. 그 시점에 포지션을 조절하고 7월 판결을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 한 번에 올인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야. 이런 규제 이슈가 터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대응이야. 우리 교실 학생들은 소송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공유를 받고 30분 안에 수혜주를 잡았거든. 반대로 리스크 종목은 사전에 경고가 나갔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 이건 운이 아니라 실시간 정보와 즉각 대응의 결과야. 정보가 나오고 2시간 뒤에 받으면 이미 늦어. 시장은 그 2시간 사이에 이미 다 반영하거든. 30분 안에 받아서 30분 안에 판단하는 게 규제 이슈 장세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야. 이게 개인 투자자가 기관을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야. 시장은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어. 혼자서 뉴스 찾아보고 분석하다 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거든. 뉴스를 찾는데 30분, 분석하는데 30분, 판단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시장은 이미 다 움직인 거야. 혼자 하면 느린 건 당연해. 같이 하면 빠른 것도 당연해. 5월 청문회, 6월 합병, 7월 판결까지. 앞으로 석 달이 진짜 중요해. 이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흐름을 같이 읽어야 해. 다들은 이번 AI 규제 전쟁 어떻게 보고 있어? 수혜주 중에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이 뭔지 댓글로 알려줘. 내가 직접 댓글 읽고 추가로 분석해줄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내가 따로 알려줄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